빼기가 새로운 문제 해결법이 될 수 있다는 힌트. 워싱턴의 시내 중심가에 있는 개방형 공원인 내셔널 몰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워싱턴 기념탑을 지날 때는 달려도 되지만은 여러 기념 앞에서 달리면 안 된다. 포집하는 직원들이 사람들이 방문객에게 상기시킨다. 그런데 베트남 제향군인 기념관에 이런 경우가 아예 필요가 없다. 이곳에 마련된 기념벽이 워낙 강력하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므로 누구든지 그 앞에서 저절로 속여는 마음이 들어서 발걸음을 조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워싱턴 기념탑이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던 반면에 베트남 제향군인 기념관은 검은 화강암 석벽이 그저 길게 늘어져 있을 뿐이다. 여기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마이어린이 이것을 설계하면서 묘사했던 내용을 보면 그 첫인상이 어떨지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다. 공원과 같은 이것을 걸으면 기념관은 마치 땅이 갈라져서 생긴 틈처럼 나타나고 땅에서 솟아 나왔다가 다시 땅으로 들어가는 길고 열이 나는 검은 돌벽이 나타난다. 기념관으로 다가가면 지면은 아래로缓慢하게 경사지고 양쪽으로 키 적은 돌벽이 마치 땅으로 솟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길게 이어진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지점에 가면 그 틈은 다시 아물어서 평평한 땅으로 돌아간다. 위령비어 돌벽이 있는 이 잔디밭으로 걸어 내려가더라도 돌벽에 새겨진 이름을 거의 알아볼 수가 없다. 무한하게 보이는 이 이름들은 그 수많은 수로 방문자를 압도하며 각각의 전사자들은 거대한 하나로 합쳐진다. 워싱턴 내셔널 몰안에서도 이 기념벽은 색다르다. 설계자인 마이어린이 빼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설계 의도에 대한 판단은 터무니없이 주관적일 수 있다. 사람들은 이미 지면에 기념벽을 추가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더하기에 장엄한 인상을 확보하기 위해 그저 흙을 드러냈을 뿐이다. 다행히도 그녀가 자기의 걸작품에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바로 그녀가 직접 했던 말이다. 나는 베트남 제향군인 기념관을 단지 땅에 설치한 어떤 사물로서뿐만 아니라 땅을 잘라낸 어떤 것으로도 바라보았다. 그랬다. 리는 빼기를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그 기념관에 경외심을 불러넣었다. 리는 예일대학교 학부생일 때 그 설계안을 만들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여권 대령한 사람이 그녀의 기숙사를 방문해서 당시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긴 전쟁이었던 베트남 전쟁을 기념하는 건축물 디자인 공모에서 1,400개가 넘는 출자와 구험을 제치고 그녀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선택이 탁월했음은 그 뒤에 판명이 되었다. 현재 이 기념벽은 미국에서 대단히 소중한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꼽힌다. 워싱턴 기념탑을 능가한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다. 지금 소중하게 손꼽히는 이 기념관도 한때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리는 설계안이 공개되었을 때의 기념물이라면 적어도 기념물처럼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은 이 기념물 건립에 대한 지지를 처리했다. 일반 대중의 항의도 워낙 심했다. 그래서 내무부 장관도 기념관 건축으로 미루려 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결국 5층 건물의 깃대 그리고 돌벽과 조금 멀리 떨어진 실물보다도 큰 병사들의 청동 조각상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다. 리는 설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녀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어떤 출신의 어떤 사람인지 심사위원들이 알았더라도 과연 그들은 그녀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을까 하는 의심을 받아왔다. 리는 자기 설계안을 익명으로 제출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어린 나이와 여자라는 성별 때문에 그녀의 설계안이 당선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예컨대 건축 분야가 워낙 남성 중심이었기에 화가가 그린 듯한 리의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그림을 놓고 한 심사위원은 작가가 이처럼 소박하고 순진한 설계를 감히 하겠다고 나선 것을 보면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틀림없다라고 논평했다. 그런데 린이 그 설계안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반질반질하게 광택이 나며 거울처럼 대상을 비추는 검은색 화강암이 너무 여성스럽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더욱 잘된 일이었다. 광택이 나는 그 검은색 돌은 청의 그 이름들의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잊힐 수 없는 반사 공간을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이는 그 공간을 우리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그 이름들로부터 우리를 갈라놓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리는 설견에 대한 평가는 중국 출신이라는 그녀의 민족성 때문에 편향되게 나타날 수가 있다. 린이 당선자의 작가임이 밝혀진 뒤에 워싱턴 포스트는 아시아에서 일어난 전쟁을 위한 아시아의 균형감을 언급하는 기사를 실었다. 당선자 발표 뒤에 린은 첫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전쟁 균형감을 굳이 아시아계 미국인이 설계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까지 받았다. 문화적인 배경의 설계에 대해서 빼기를 포함하는 접근 방식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일은 매우 흥미진진하다. 사람들이 우리의 연구에 대해서 알게 될 때마다 더 적은 것을 찾는데 유능하거나 유능하지 않은 문화들에 대한 추측을 쉽게 하곤 한다. 게이베의 친구는 자기처럼 기름한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앤디의 격자 과제를 받으면 올바르게 빼기 방식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이런 추측에는 증거가 필요했다. 게이브는 외국의 협력자들에게도 도움을 청했다. 일본에서 한 사람을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상호전적인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 학생들을 상대로 앤디의 격차 패턴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한 것이다. 독일에서도 어떤 연구자가 게이브의 친구가 가졌던 확신이 과연 근거가 있는지 동일한 실험을 진행해서 확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친구의 확신은 전혀 근거가 없었다. 우리는 독일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 모두 빼기를 무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서 약간의 편차가 있긴 했지만 이 편차는 서로 다른 격자 패턴 사이에서 나타나는 편차보다 작았다. 독일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실험 결과를 놓고 우리 연구팀이 발견한 내용은 빼기를 사용하는데 문화적인 지리적인 차이가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저 단지 두 나라와 제한된 실험 참가자 폴이 나온 결과일 뿐이다. 우리가 테스트한 집단들 사이에서 나타났던 문화적인 차이점들 역시 지리적인 차이점들을 상쇄하여 했을 수 있다. 더 적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더하기에서 더 많은 가치를 보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빼기의 방법을 줄곧 배워왔을 것이다. 문화적인 차이를 추정하는 것은 술을 마시면서 그저 재미삼아 하는 일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하기와 빼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행동을 독립적인 사람과 의존적인 사람, 여성과 남성, 학부생과 성인 등의 기준으로 분리할 수가 없다. 마이아 린의 부모가 중국에서 이주한 미국이긴 하지만 우린 린이 보여준 기념비적인 빼기의 기술을 동양의 상호전적인 문화의 사물이라고 설명하려는 충동을 억누를 필요가 있다. 더욱이 마이아 린은 만년에 이르도록 자기가 인정적으로 중국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으니까 말이다. 우리 연구팀이 확인한 모든 실험 증거는 빼기를 소홀하게 여기는 태도가 어떤 집단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차이점을 발견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너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어야 해서라는 말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사항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더 적은 것을 찾아내는 일을 지금보다 더 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긴 해도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것에서 유용한 것이 나올 수도 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지 살펴보기 위해서 문화와 관련된 정신적인 습관에 초점을 맞추었던 헤이즐 로저 마커스의 연구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우리 모두의 장소와 시간과 걸쳐서 자신을 동일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런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자기 삶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볼 때 우리는 실제로 자기 안에 서로 다른 자아를 여러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마커스는 학생들이 강의를 할 때와 학술 논문을 쓸 때 그리고 대중적인 책을 쓸 때 모두 다른 자아를 가진다. 나 또한 다른 비록 독립적인 성향이 있긴 하겠지만 아이들을 키울 때는 조금 더 상호전적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그렇게 되리라고 강요당한다. 3살짜리 아이가 레고블록 조립을 잠시도 그만둘 수 없다면서 우유 한 잔을 자기에게 얼른 갖다 바치라고 말할 때 나의 운명을 통제한다라고 생각하기는 정말 어렵다. 마커스는 자기가 수행했던 연구 작업을 통해서 월터 위트만이 나 자신의 노래라는 시에서 자기 내면과의 대화를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확인해 준다. 나는 무슨 되는가? 그래 좋아. 나는 나 자신과 반대로 나가야지. 나는 크다. 내 안에 여러 명이 있다. 더 적은 것을 바라보고 또 거기에 다다르는데 중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냐 우리 자아가 상호 의존적이냐 상호 독립적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정리한 것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다양성에 접근하는 것이다. 마커스가 우리는 왜 충돌하는가에서 쓴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서 자기에는 정당성을 동일하게 가진 두 개의 자아가 있음을 깨달을 때 심리적인 자원은 틀림없이 늘어날 것이다. 문화적인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때 이 조언은 일반적인 다르게 생각하기보다 더 유용해진다. 이것은 백이라는 방식을 머리에 떠올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독특하고 전문가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이 책의 저자와는 관련이 없지만 내가 나의 독립적인 유능함을 보여주는 어떤 단락을 원고해서 빼려고 노력할 때 나는 나의 상호전적인 거리 가운데 하나를 바라보며 거기에 의존한다. 그러다가 그 단락이 자칫 독자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 있음을 깨닫고 결국 그 단락을 최종적으로 삭제한다. 안나 카를리안에 비하면 나의 자아들은 되지 않는다. 킬클라인은 20세기의 가장 기발한 공학적인 성취 가운데 하나를 이뤘지만 탁월한 공학자로 인정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학위와 면으로 보자면 그 킬클라인은 건축가였다. 코넬 대학교의 최상위 과정을 졸업한 첫 번째 졸업생 가운데 한 명이었으며 펜실베니아주의 최초의 여성 건축가였다. 그는 자기의 설계 안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여러 자아를 끌어들였다. 그녀는 대학교에서 농구를 했고 자동차를 운전한 초기 여성 중에 한 명이었으며 1차 세계대전 때는 첫 보원으로 활동했다. 요컨대 그녀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기기를 잘 다뤘으며 독일어도 유창하게 구사했다. 전시 수행해야 하는 게 더 어렵고 위험한 역할에 딱 맞을 수 있도록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다. 히트만의 표현에 따르면 안나 킬클라인은 무척 컸고 또 그녀 안에는 여러 명의 자아가 들어 있었다. 오늘 대부분의 건축용 벽돌은 속이 비어있고 대개 팔자를 잘라 놓은 것처럼 모양이다. 그러나 안나 킬클라인은 이전의 건축용 벽돌은 속이 꽉 차 있었다. 메소포타미아 주책들, 로마의 콜로세움, 코바의 피라미드, 워싱턴 기념탑도 모두 이런 벽돌로 지어졌다. 만약에 당신이 사는 집이 지어진 지 100년이 넘었다면 이 집도 아마 속이 꽉 찬 벽돌로 지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킬클라인이 1927년에 K벽돌 특허를 내면서 벽돌의 속 가운데 일부를 빼버렸다. 공학도 킬클라인은 하중을 지지하는 회부가 튼튼하기만 하면 내부가 비어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건축가 킬클라인은 속이 빈 벽돌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속이 찬 벽돌과 똑같이 보이는 것을 알았다. 더 적은 것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았다. 속이 빈 킬클라인의 벽돌은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벽돌에 비해서 재료가 절반밖에 들지 않았다. 그러기에 비용도 덜 들었고 건물로 짓기도 더 쉬웠다. 그래서 그녀의 벽돌을 만드는데 에너지도 덜 들었고 운송비도 덜 들었다. 벽돌마다 들어있는 공기층이 단열 역할을 발휘한 덕분에 이 벽돌로 지은 건물은 더 쾌적하고 소음과 화재 위험이 더 적었다. 킬클라인의 빼기 통찰력은 건축용 벽돌로 이어졌고 벽돌은 현재 학교 건물과 고층 빌딩부터 우리 집의 층수를 높여서 증축하기 위한 내벽 벽에까지 사용된다. 이 내력 벽돌 속이 빈 수백 개의 콘크리트 벽돌 위에 놓여 있다. 킬클라인에게 건축가라는 또 다른 자아가 없었다면 과연 그녀가 공학에서 개선을 이뤄갈 수 있었을까? 그녀의 벽돌은 재생과 주변 공간 장을 동시에 고려했던 훌륭한 사례다. 킬클라인의 벽돌이 콘크리트 부분인 대상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재료를 뺐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무게를 가볍게 하고 단열 효과를 발생하는 공간을 새롭게 만들었다. 안나 킬클라인처럼 다양하고 많은 자아에 접근하는 사람은 흔치 않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적어도 몇 명의 자아에는 접근할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시도했던 빼기와 같은 다양한 자아에 접근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집합 스키마가 빼기를 드러내지 않으며 어느 거리 스키마를 시도해볼 수 있다. 절대적인 관점이 빼기를 허용하지 않을 때 상대적인 관점은 점검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있던 어떤 대상에 독립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더하기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이어진 반면에 주변 장을 상호전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때는 더 적은 것이 비로소 눈에 보인다. 솔직히 인정하건대 두 개의 자아를 의지하려면 생각을 두 배로 해야 하지만 늘 이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아 가운데서 어떤 것을 빼기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어떤 것은 우리에게 더하기를 보여주면서 변화에 대한 왜곡된 접근법을 강화할 수가 있다.
그 어떤 차도 상대적인 적응을 탐색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언제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적인 접근법이 하나 있다. 접근법이 하나 있다. 더하기 그리고 빼기를 생각하라. 더하기와 빼기를 생각하라. 내 연구의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나는 사람들의 빼기를 무시하고 간과한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 빼기가 언제나 최고의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어떤 고속도로는 어떤 회의에 절대로 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발상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단호하게 고개를 저어도 결국 긴가민가하고 의문을 품기 때문이다. 그럴 수밖에 없지 싶다. 나는 더하기와 빼기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지금 3장의 마지막 절에서 내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점은 더하기 빼기를 서로 보완하는 것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 생각을 분명하게 밝혀두자면 우리가 일상에서 번번이 놓치는 선택지들을 찾으려면 더하기 혹은 빼기를 생각하는 것에서 더하기 그리고 빼기를 생각하는 것으로 발성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어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느냐는 차이, 즉 더하기 혹은 빼기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더하기 그리고 빼기를 생각하는지의 차이는 사람들이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에서 중요한 차이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힌두교의 여신 칼리를 생각하는 것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자. 록벤저 더 롤링스톤즈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저 힘은 붉은 입술 로고는 힌두교에서 죽음과 파괴의 여신인 칼리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롤링스톤즈의 로고는 붉은색의 두툼한 입술이 세상을 헐끗하며 붉은 혀를 도전적으로 길게 내민 모습이 만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붉은 입술 로고에서 욕망과 반란의 감성이 흘러넘친다. 롤링스톤즈라는 전설적인 록밴드가 그랬던 것처럼 칼리를 묘사하는 요소로는 두툼한 입술과 저항적인 혀 외에도 보통 피가 뚝뚝 떨어지는 무기, 악마의 발들을 잘라서 만든 허리띠, 잘린 머리들을 주렁주렁 들고 있는 목걸이 등이 있는데 이런 피를 내나는 모습들을 롤링스톤즈 로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많은 신의 기존의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한다. 즉 더하기를 한다. 그러나 칼리는 빼기를 한다. 칼리는 파괴의 여신이고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하다. 신화에 따르면 한 무리 사람이 칼리와 한심을 사려고 다른 사람 한 명을 제물로 바쳤지만 가인은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 가인과 아벨의 신은 살인자 가인에게 세상을 떠돌라는 벌을 내렸지만 칼리는 이 신문처럼 관대하지 않았다. 칼리는 자기를 잘못된 방식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의 목을 베고 나서 그들이 흘리는 피를 마셨다. 칼리와 관련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장면은 피를 한 방울씩 흘릴 때마다 그 피가 또 다른 악마로 복제되는 무시무시한 괴물과 싸우는 장면이다. 이때 칼리는 그 악마의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빼버리는 방식으로 그 상황에 대처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칼리는 원래 악마와 싸울 필요 없이 복제된 악마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결국 칼리는 그 복제 악마들을 모두 잡아먹었다. 복제 악마들과의 싸운 칼리의 이 싸움을 칼리와 자손이며 칼리의 땅으로 창조되었다고 믿는 서거 강신도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였다. 1800년도까지 이들은 인도, 벵갈, 티베트 등에서 준동하며 여행자를 대상으로 강도 살인을 삼았다. 이런 사람을 죽일 때 목을 잘라서 죽였으며 파괴의 여신을 기다린다며 시신을 훼손했다. 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수는 200만 명이나 될 것으로 추산이 된다. 그러다고 해서 지금 당장 롤링스톤즈의 붉은 입술에 그려진 티셔츠를 벗어 던질 필요까지는 없다. 칼리는 모성이라는 상징하는 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칼리는 창의적이며 따뜻하게 보살피고 사랑을 나누는 관대한 여성이라 모르고 칼리의 정성이 나는 불편하다. 나는 보통 선과 악, 승리와 패배, 덧생과 뺄생 같은 범죄가 분명한 것에 반응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다른 생각과 충돌할 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게 분명하다. 즉 A가 아니면 A가 아닌 것은 그 시시에 이어야 한다. 칼리는 거대한 모선이다. 그녀는 사람이든 악마든 누군가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인자한 미소를 띈다. 그녀를 장식하고 있는 잘린 머리와 파른 그녀가 분노하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여주는데 또한 이런 것은 창의적인 인간적인 자아로부터 단절을 상징한다. 저 유명한 길고 붉은 혀는 욕망과 반항의 피에 대한 결정을 나타낸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길고 붉은 혀는 겸손과 수치심의 신호이기도 하다. 칼리는 선각에 대한 명쾌하고 분명한 이야기에 맞춰지지 않고 선각을 모두 초월했다. 그녀는 가인의 자별이며 또 신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그녀 안에 다 들어있다. 무엇을 해결하는 것이지 나쁜 것이 아니다. 무슨 해결은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추론에 도움을 주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생각이 다른 생각과 모순이 된다면 두 생각 가운데 하나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모두 획기적인 과학적인 발전에 저반복 가능한 단일 생물학적인 분류 체계에 의해서 현대의 컴퓨터를 여전 수학적인 논리와 공유제의 비극에서 비극을 뺀 엘리너스 오스트롬까지 모든 발전에 감사해야 할 논리적인 추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충돌하지 않는 생각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이를테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문제는 생물학적인 요인과 문화적인 요인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하기 또 본능을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 요인 우리 모두가 우리가 빼기라는 행동을 선택하지 못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 빼기 행동을 못하게 가로막는 진범이 무엇인지 논쟁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깨닫는 데 방해만 될 뿐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인데 헤이즐 로저 마커스가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과 문화를 엄격하게 구분된 별개의 범주로 분류한다. 모순을 해결하는 노력에 억만장자가 자기 모기에 새 건물을 기부한 행위를 두고 그 행위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인지 자기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지길 바라서인지 교육에 대해서 진실한 관심을 때문인지 논쟁하도록 만든다. 그것과 그 이유가 모두 조금씩 작동해서 그런 기부 행위가 이루어졌으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하 고속도로를 없애는 것에 반드시 찬성하는 것이 아님을 청중에게 계속 상기시킨다. 문제는 더하기를 해야 하는가 빼기를 해야 하는가가 아니다. 문제는 바로 더하기와 빼기를 어떻게 둘 다 사용할 수 있는가이다. 이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생물학은 없던 것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있던 것을 선택적으로 없애기도 한다. 우리 문화에서 더하기가 행위가 우리에게 많은 위대한 것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은 자주 무시되는 빼기 행위가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더하기 및 빼기를 생각하는 것은 기념물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마야리는 기념비역을 빼기의 소재물로 보았겠지만 그녀는 또한 그녀의 경쟁자들 가운데서 몇 명이 했던 방식으로 더하기를 행위도 했다. 그녀가 설계한 기념비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을 위해 싸우다가 죽은 58,328명의 이름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말이다. 문명은 더하기와 빼기를 모두 품었다. 더하기에서 태어난 문화는 더하기를 계속해 나가는데 이것은 문화가 더 많은 것을 갈망한다는 뜻이다. 더 많은 식량, 더 많은 쉼터, 더 많은 인프라, 전문성을 갖춘 정부와 군대가 더욱 필요해지고 그러면 또 새로운 도로와 요새 방어벽이 필요해진다. 점점 더 강화되는 이런 필요성은 보다 더 많은 자원과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하며 이 필요성은 충족하기 위해서 더하기 문화는 지금까지 줄곧 확장의 길을 걸어왔다. 로마에는 현재 콜로세움이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1600km 넘게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약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여 약탈한 보물을 사용하여 지금 남아있는 콜로세움을 지었다. 행정하던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근처의 농업 정착지를 합병했을 때 그 결과로 생긴 문화는 결국 로마식의 더하기 방식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마야인들이 탄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간 양성도 마찬가지였다. 사관들을 건설하고 워싱턴 기념탑을 세운 더하기 방식의 문화가 미 대륙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확산했을 때 아메리카 원주민의 삶의 방식도 그렇게 바뀌었다. 이런 더하기 문화가 결국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은 이미 건설된 문명을 추가로 더 할 때조차도 더 많은 것을 의심하거나 그 가능성을 배제했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경고하는 내용은 모든 주요 종교의 가르침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주제다. 프란체스코의 갈뱅파 선불교, 힌두교의 근육주의 같은 종교에서 영적인 성질을 추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축적을 적극적으로 경멸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근대 이전의 상호 독립적인 문화권과 상호 의존적인 문화권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과 고대 로마의 군인과 마야인 건축가의 일화의 의미 있는 사회의 경제적인 목표는 자기 위치를 완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할 수 없거나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더 적은 것에서 가치를 찾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나 그런 행위나 태도가 몇몇 더하기 행위를 억제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더하기가 문화를 성장시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행위나 태도가 사회 전체의 구석구석까지 퍼지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